이강인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은 결장했습니다. 지난 18일 낭트전을 통해 복귀전을 치렀고 61분간 활약하며 키패스 2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 풋몹에 따르면 이강인은 패스 60개를 시도해 54개를 성공시켜 90%의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결정적 기회도 2회 제공했습니다. 풋몹은 이강인에게 평점 7점을 줬습니다. 선발 출전한 공격수 중에서는 1위였습니다. 교체 자원까지 포함하면 음바페에 이은 2위였습니다. 소파스코어도 7.3점으로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낭트전을 무사히 마친 이강인은 다음날 회복훈련 세션에 참여하며 26일 예정된 스타드 렌과의 경기를 준비 중입니다. 다만 서운이 밝힌 대로 아직까지도 추가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낭트전을 앞두고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은 특별한 이슈 없이 아시안컵에서 뛰었고 높은 수준 경기력을 펼쳤다고 칭찬했다. 또 프랑스 언론은 잉글랜드와 달리 이강인과 손흥민의 충돌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심리적 안정을 빠르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프랑스 언론은 최근 불거진 음바페 거취에 더 신경을 쓰는 상황입니다. 낭트전에 앞서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인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음바페는 파리 생제르맹에 오는 7월 팀을 떠날 것이라 전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합의되진 않았지만 음바페는 올여름 파리 생제르맹을 떠날 것이다. 파리 생제르맹과 음바페의 사이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밝혔습니다. 계약 조건은 음바페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데요. 로마노는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에게 계약 조건을 보냈으며 2년 전 음바페에게 했던 제안보다 훨씬 낮은 연봉이다. 파리 생제르맹과 제안한 수준에 비해서도 낮다. 레알 마드리드는 계약 직전까지 조심스럽고 침착한 상황이다라고 알렸습니다. 여기에 지난 여름 파리 생제르맹 이적 오피셜이 뜨기 전 이강인의 에이전트가 맨시티와 협상 테이블을 가졌다는 것이 전해지며 화제인데요. 박문성 해설위원의 유튜브 채널에서 축구 전문 기자들과 함께 한 이야기를 통해 밝혀졌었습니다. 당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파리 생제르맹이 가장 유력한 최종 협상 후보 구단이었고 그전에는 프리미어리그 구단과 협상을 했었다고 전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구단 내부 기자들에게 들었던 정보로는 이강인의 에이전트가 이전에 SNS를 통해 프리미어리그 각 구단에 방문했던 것이 사실이고 브라이튼, 아스톤빌라, 맨시티와 협상을 벌인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맨시티는 중원의 미래로 이강인을 점찍고 협상 테이블을 연 것이나 바로 즉시 전력감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입 후 구단 그룹에 있는 스페인팀 지로나로 임대 보내는 것을 제안하였다고 하여 협상 명단에서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마요르카에서 지로나로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맨시티였으나 지로나로 임대를 보낼 예정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맨시티의 도박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PSG가 적극적으로 달려들었고 가장 확실하게 매듭을 지은 것이 PSG였다고 밝혔었습니다. PSG에서 챔스 경험 좀 하다가 세계 최고라 평가받는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번에 토트넘, 에버튼전을 직관 갔던 이강인 선수. 마음 한편에 프리미어리그 빅클럽으로 이적하고 싶다는 생각이 싹 텄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이 영입한 선수 중에서 이강인의 활약이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르트는 9일 PSG가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선수들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PSG는 지난 시즌 종료 이후 메시와 네이마르가 팀을 떠났지만 올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이강인을 포함해 덴벨레, 무아니, 하무스, 아센시오, 우가르테, 에르난데스, 슈크리니아르 등 10명이 넘는 선수들을 영입해 선수단을 개편했습니다. 르텐스포르트는 PSG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선수단을 새롭게 단장했다. 많은 선수들이 PSG에 합류했고 일부는 시즌 시작부터 인상을 남겼다며 PSG는 메시나 네이마르 같은 스타들이 사라졌고 프랑스 국적을 가진 선수들로 대체됐다. PSG에 좀 더 프랑스의 정체성을 부여했고 무아니와 덴벨레가 합류했다. PSG는 신예 미드필더 우가르테 영입을 위해 거의 6천만 유로를 지출하는 도박을 했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활약이 적었던 슈크리니아르는 PSG에서 부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가장 예상치 못한 활약을 펼친 선수는 이강인이다. PSG 이적 이전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이강인은 훌륭한 발견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며 이강인은 PSG에서 사랑을 받을 선수다. 차분한 성격과 함께 기술이 뛰어나다고 조명했습니다. 한편 이강인의 경쟁자로는 미드필더 비티냐와 오른쪽 윙어로 주로 나서는 우스만 덴벨레가 꼽히는데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지 팬들은 이들이 나설 때보다 이강인 나설 때가 낫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비티냐에 비해 UCL 등 큰 무대에서 압박감을 덜 느끼고 천재성을 보여주는 한편 덴벨레보다는 더욱 효율적이고 정교한 플레이를 펼친다는 것인데요. 프랑스 리그가 11라운드를 지나 시즌 중반으로 접어든 시점에도 PSG의 확실한 주전 조합과 포메이션을 규정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음바페와 덴벨레의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수 구성을 하고 경기 중에도 수시로 포메이션을 바꾸기 때문인데요. 때로는 미드필더들이 풀백처럼 수비적인 역할에 치중하면서 공격력이 떨어지는 악순환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패스 축구를 표방하나 골을 넣어야 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패스가 축구의 목적인 것 같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음바페, 덴벨레에 많이 의존하면서 경기력 기복도 심한데요. 다만 덴벨레의 부진이 계속 이어진다면 엔리케 감독이 결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답하고 재미없는 축구를 할 것인지 이강인을 중용하며 더욱 창의적이고 공격적인 축구를 할 것인지 보수적인 선택을 해온 엔리케 감독의 변화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목 있는 행정가가 이강인을 찍었다. 그는 이강인을 데려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영입 성공담을 털어놨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단장을 맡고 있는 루이스 캄포스의 얘기인데요. 최근 이강인이 PSG에서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데뷔골을 연달아 터뜨리면서 팀 내 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도 기술이 아주 좋은 선수라며 이강인을 극찬한 적이 있죠. 그런 가운데 이강인을 데려오는데 공헌한 캄포스 단장이 이강인 영입 뒷얘기를 공개한 것인데요. 보통 선수 영입에 감독이 많이 개입하기 마련이지만 이강인이 PSG에 올 땐 사령탑 교체 와중이라 캄포스 단장의 역할이 컸습니다. 엔리케 감독도 이강인을 영입한 이는 내가 아니라 캄포스였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캄포스는 최근 PSG 연고지인 파리 지역 언론 르 파리지앵과의 이강인 영입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며 내 전술적 선호도에 이강인의 플레이 스타일이 맞아서 마음에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강인은 최근 활약으로 인해 큰 관심을 받으며 그의 영입에 대한 캄포스 단장의 평가와 PSG 선배들의 극찬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PSG의 전략 고문으로 활동 중인 캄포스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소르본 대학에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소르본 대학 경제학 학생 200여 명 앞에서 축구 이적 시장에 대한 내용을 직접 강연했는데요. 그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PSG로 영입한 이강인도 강의 중 언급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캄포스는 난 이강인 영입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재무 파트에서 내게 이강인 영입의 특정 금액을 초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축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난 정말 이강인을 좋아한다. 그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원했던 선수에 부합한다. 하지만 이강인 영입이 아시아 마케팅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진 못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